2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예, 1교시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2교시에는 자바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는 이유는 3교시에 설명드릴 오늘의 키포인트 스태틱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잘 들어보시고 본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시간 얘기들에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 또는 잘 모르는 부분이었다면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구조하고 기본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바는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바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다면. 그래서 자바 파일 우리가 계속 만든 것은 클래스 파일을 만들었죠. 이클립스에서 소스에다가 자바 파일을 만들 때도 클래스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바 파일을 만든다 라는 것은 클래스 파일을 만드는 구조를 갖는다 라는 겁니다. 아이고. 자, 클래스 파일 구조를 갖는다. 근데 확장자는 .java 파일이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텍스트, 우리는 글씨를 작성을 할 거예요. 자바 문법에 맞추어서. 그래서 텍스트 기반의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할 텐데, 텍스트 코드 안에도 보면은 클래스라는 거로 전체를 감싸고 있었던 것을 보셨습니다. 자, 자바 파일.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텍스트 문서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코드가 아니라 텍스트 형태, 글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이 파일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 형태로 변환을 해 주셔야지만 실행이 가능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한 과정을 일반적으로 컴파일을 수행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컴파일을 진행을 할 텐데, 자바 역시 컴파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바를 설치하고 나시면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자바 C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실행 파일이에요. 요 파일을 이용해서 컴파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C나 C++ 같은 언어에서는요, 얘네들은 컴파일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진 코드라고 합니다. 바이너리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즉 바로 실행될 수 있는 코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자바는 조금 달라요. 자바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컴파일된 파일이 실행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컴파일한 자바는 결과물을 실행 파일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실행 파일이 아니라 우리는 바이트 코드라고 부릅니다. 즉 실행 파일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컴파일한 결과값은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진다. 얘는 0101로 되어 있는 이진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8비트가 묶여 있는 바이트 형태의 코드가 만들어진다. 이 말은 다이렉트로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냥 독자적으로 내가 컴파일한 값을 실행 파일로 결과를 실행해라 이렇게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정리하기를, 일반적인 언어, 대표적으로 C, C++ 또는 C# 기타 등등의 파일들은 컴파일한 결과값이 바이너리 코드가 만들어지게 된다. 예. 그때 근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지면은, 이 바이트 코드는 혼자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실행을 시켜줄 수 있는 어떠한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JVM이라고 합니다. 자바 버추얼 머신이요. 자바 가상 머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바 가상 머신에 의해서 실행이 이루어진다. 즉 언어를 구분할 때 컴파일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인터프리터 언어의 대표적인 경우라면 여러분들 아마 웹 브라우저 상에서 HTML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HTML 또는 자바스크립트와 자바는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이러한 스크립트 언어들은 라인 바이 라인 해석을 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통칭 인터프리팅 언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바는 어떤 걸까요? 자바는 컴파일러 언어일까요? 인터프리터 언어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컴파일을 하는데, 네, 컴파일을 합니다. 하지만 나온 값이 바이트 코드죠. 그래서 바이트 코드로 되어 있는 것을 실행할 때는 JVM이 다시 한번 해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터프리팅 언어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두 가지가 혼용되어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JVM, 자바 가상머신이 하는 일은 자바 바이트 코드와 결합을 해서 실행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할 때 JVM 안에는요, JIT 컴파일러라는 게 있습니다. Just in Time 컴파일러요. 즉 실행 시점의 컴파일, 즉 바이트 코드를 다시 이진 형태로 변환을 해서 실행을 시켜주는 그런 컴파일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가지고 실행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요, 그림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자바 소스 코드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바 C 이런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컴파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값으로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지죠. 바이트 코드의 확장자는 .class라는 파일이 만들어져요. 예, 이 클래스 파일은 혼자 실행이 안 된다. 따라서 자바 버추얼 머신인 JVM에 결합을 시켜서 클래스 로더라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실행 엔진을 이용해서, 그리고 런타임 데이터 영역을 이용해 가지고 실행을 시켜줍니다. 이것은 운영체제 안에서 동작을 하게 되죠. 그럼 자바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자바는 굉장히 독특한 언어이면 확실합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만든 이유는요, C는 또는 C++ 언어는 윈도우즈에서 만들었다면, 윈도우즈에서 실행 파일을 컴파일해서 만들었다면 윈도우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리눅스라든지 다른 유닉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동작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윈도우 안에서만 동작이 되죠.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근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든, 여기 써있죠? 윈도우든, 리눅스든, 유닉스든, 기타 등등의 다른 어떤 운영체제든 관계없이 JVM을 가지고 있다라면 어디서 컴파일을 했던 모두 다 동작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비슷하게 만들어진 게 윈도우에도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NET 프레임워크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자바 번외니까 논외를 접어놓고, 자, 기억해야 될 거, 자바 파일을 컴파일하면은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바이트 코드는 확장자가 .class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클래스 파일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JVM이 필요하다. 혼자 실행 안 된다. 그리고 JVM에서 실행을 할 때 Just in Time이라는 JIT 컴파일러에 의해서 다시 한번 바이트 코드가 이진화되는 처리를 통해서 실행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 이해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바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모양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바의 기본 구성으로 넘어가 보면요, 자바 소스 파일을 우리가 코딩을 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텍스트 파일을 작성을 하는 거죠. 자바 문법에 의해서 글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글을 작성하는 공간을 이제 자바 파일 또는 클래스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클래스 파일 또는 자바 소스 파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자바들은, 자바의 언어 이 자체는 클래스라는 것을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클래스 블럭 사이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한다는 것이죠. 즉 이 중괄호 블럭과 블럭 사이에만 코드를 작성한다는 겁니다. 이 바깥에 벗어나서는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부에 코드를 작성한다. 자, 보시면은 퍼블릭 클래스 프로젝트 메인이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기를 중괄호 시작, 중괄호 끝, 요 괄호들 사이에다가 여러분들이 자바 코드를 작성한다 라고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 메인 클래스에는 메인 함수를 포함한 클래스를 얘기를 했죠. 얘는 메인 함수. 메인 함수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최초 호출되는,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이건 C 언어에서도 또 동일한 부분이었죠. 예, 파이썬에서도 메인을 구성할 수 있죠. 그래서 메인 함수를 포함하지 않은 클래스는 일반 사용자 정의 클래스다. 즉 여러분들이 파일을 만들었을 때 그 파일은 사용자 정의 클래스. 아까 과제로 했던 어레이 데이터도 역시 우리가 만든, 사용자가 만든, 프로그래머가 만든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자, 아직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자바를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사이가 아닌 이 외부에다가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예, 이 꼭 해당 클래스 블럭 안쪽에만 작성을 합니다. 근데 객체 지향 언어로 구분되는 또 다른 언어 C++ 같은 경우도 이제 객체 지향 언어인데, 그 언어는 클래스 블럭 밖에다가도 코드를 할 수가 있어요. C++은 달라요. 근데 자바는 무조건 안 된다. 이 안쪽에만 코드를 작성한다 라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기초적인 얘기였죠. 자, 그리고 메인 함수에 보면은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 메인 함수의 매개 변수는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초기 문자열을 전달을 해서 프로그램을 동작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 메인 함수가 없으면 안 되겠, 이 매개 변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클래스를 다 이해시켜 드리고 난 뒤에 이 부분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요건 일단은 이런 게 있다. 스트링 배열로 이루어져 있죠. 문자열 배열로 만들어진 아규먼트의 약자로 args라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구성이 이렇게 있고요. 자, 오늘 주제 중에 한 부분인데 이 스태틱이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스태틱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3교시에 우리가 뜻을 알고 있다시피 고정, 정적인 뭐 이런 뜻이 되죠. 변하지 않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뭐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제 그 뜻을 자바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스태틱에 대한 키워드가 붙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표준 입출력으로 넘어와서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뭐 C 언어에서 printf 뭐 이렇게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C++에서 cout, cin, cout을 이용해서 입력 출력을 처리했는데, 자바는 시스템 클래스 안쪽에 보면요 out이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자, 문장을 보시면 s가 대문자로 시작했죠? 클래스입니다. 시스템 클래스의 out이라는 객체 중에 가지고 있는 기능이 println이라는 기능을, 이 함수를 호출한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println 같은 경우 우리 자바 표준 입출력에서는 전부 다 문자열 스트림 구조를 가지고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출력 스트림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요번 학기 마지막 시간 거의 다 될 때쯤 내가 파일 입출력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파일도 스트림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하시길 바라기 때문에 요 출력 스트림이라는 말도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즉 스트림 구조는 연속된 자료의 출력을 이용을 한다. 예. 출력하고자 하는 것이 문자열과 어떠한 변수거나 어떠한 값이거나 할 때는 출력 결합을 이용하죠. 플러스 기호를 사용해서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두 번째 출력문 프린트LM을 보면은 문자열이 있고 또 추가로 문자열이 또 있다. 두 가지를 결합해서 출력을 해라 라는 뜻이 될 거고요. 만약에 어떠한 숫자, 정수값도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면 결합을 해주면 출력 문자열, 추가 문자열 또는 값하고 100이라고 출력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값만 출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변수가 가지고 있는, 특정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문자열 플러스 변수명. 그러면 이 변수의 값은 현재 202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플러스 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2020년입니다. 라는 출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한 출력 구조이지만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예, 프린트LM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출력 함수들은 더 존재를 해요. 파일 출력도 있고요. 스트림 출력도 있고요. 원시 데이터 출력도 있는데 그러한 고급 과정은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표준 출력이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입력 부분이죠. 표준 입력. 표준 입력 장치, 예를 들어서 키보드로부터 어떤 값을 입력을 받겠다. 그런 것을 할 때는 스트림 구조로 또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예, 보면 이제 우리가 써보던 것 중에 스캐너라는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었죠. 스캐너 객체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임포트 해줘야 되는 게 생기죠.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로 시작했으니까 클래스겠죠. 이 스캐너 클래스를 내 프로그램에 가져다 쓰겠다, 임포트 하겠다 라고 하면 자바의 유틸리티를 모아놓은 패키지들 중에 스캐너라는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임포트하는 부분, 즉 기능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입력 객체를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스캐너 객체를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입력 스트림을 수신을 하는 그런 입력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이 스트림은 표준 입출력 장치인 키보드로부터 들어오는 값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쓸 때 입력 스트림은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형으로 입력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사용하는 함수에 따라 다르게질 거고요. 그리고 이 객체를 만들 때 매개 변수가 있는데요. 보니까 인수로 매개 변수의 인수값, 인자값으로 시스템 클래스의 인 객체를 전달해 줍니다. 이 부분이죠. 인 객체를 이용해서 입력을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을 입력해라 라고 출력을 해주고 문자열의 str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스캔 객체, 위에서 만든 요 스캔 객체예요. 에서 .next 하고 나면 next 쭉 있고요. 그리고 밑에 나중에 보면 next int, next double, next line도 있네요. 뭐 등등의 next와 관련된 함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도움말에 뜰 때 이 부분이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죠. 아, 이 next 함수는 문자열을 반환해주는, 즉 입력받는 그런 함수구나. 자, 얘도 스트링이네요. 얘도요. 예, 요 부분을 잘 보시면서 코드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next 함수, next와 관련된 함수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바를 설명을 드릴 때 아까 클래스를 설명을 드렸고요. 요번에는 메소드도 설명드렸고요. 변수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미 다 아는 얘기 들어는 봤지만 무엇인지를 좀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래스, 멤버를 정의한 묶음이다. 멤버는 변수도 있고요, 함수도 있죠. 즉 속성과 메소드를 정의한 묶음을 클래스라고 한다. 그리고 기능과 값을 정의해서 객체를 생성하거나 객체 생성 없이 기능 또는 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을 클래스라고 한다. 자, 이 부분이 객체 생성 없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드릴 스태틱이라는 부분입니다. 메인 함수에도 스태틱이 있었죠. 예,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메서드를 보시게 되면은 특정 기능을 구현한 블럭, 즉 묶음이죠. 특정한 기능, 여러분들이 무슨 기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기능을 묶어 놓은 블럭을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함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코드가 좀 단순해지고 간결화되고 재사용성이 높아진다는 것과 물론 가독성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읽기가 편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메서드를 정의할 땐 접근 지정자, 그리고 반환 유형, 그리고 메서드의 이름, 즉 함수의 이름, 괄호 열고 매개 변수를 작성을 하거나 안 하거나, 괄호 닫고 블럭으로 열고 블럭으로 닫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메서드는, 함수는 잘 알다시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없고 출력도 없고, 입력이 있고 출력이 없고, 입력이 없고 출력이 있고, 입력도 있고 출력도 있는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력은 화면의 출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함수가 자기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반환해주는 값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반환 유형이 보이드일 겁니다. 보이드는 출력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반환이 없다가 되고요. 매개 변수도 없으니까 이 함수를 부르면서 입력값을 줄 수도 없을 겁니다. 자, 세터는 반드시 입력값이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세터를 예를 들었던 건데 반환 유형이 없고요. 리턴해 주는 게 없고, 매개 변수로 자바에서 사용되는 자료형들을 이용해서 변수를 쭉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입력은 없는 거니까 매개 변수는 없을 테고요. 그리고 반환 유형은 자바의 자료형에 따라서 그 자료형 데이터를 리턴해 준다 라는 그런 함수의 기능. 자, 모든 기능이 있는 것은 반환 유형은 자바가 가지고 있는 자료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바 자료형 뿐만 아니라 클래스도 올 수 있어요. 클래스도요.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오늘 설명드리는 스태틱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과제에서 조금 더 확장된 코드 부분을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오늘 과제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코드보다는 자료를 조사하는 과제를 드릴 거니까 조금은 여유로우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매개 변수는 자바의 자료형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 지정하시면 되겠죠. 이런 메소드, 이렇게 메소드를 구분을 해요. 이러한 메소드들은 모두 어디에 있다? 예,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변수를 사용하시는데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멤버 변수에 넣어도 안 되고요. 모두 다 지역 변수에 넣어도 안 됩니다. 자, 자바에서는 C에서처럼 전역 변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전역 변수. 대신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멤버 변수로 선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멤버 변수요. 그래서 변수는 취급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할당받고, 컴퓨터 메모리를 할당받고요. 해당 메모리에 접근해서 자료를 취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변수죠. 변수. 그리고 멤버 변수 또는 지역 변수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변수가 속한 블럭의 위치에 따라 이것을 구분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다른 메소드에 속하지 않으며 클래스 안에 속해 있는 것을 멤버 변수다. 이 영역에 작성하는 것을 멤버 변수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선언 문장 수행 시 메모리 할당 해당 블럭을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해당 블럭을 벗어날 때 메모리에서 삭제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수는요. 선언 문장을 딱 만나면 메모리에 만들어지고요. 자기가 속한 블럭을 벗어나면은 메모리에서 사라지는 형태가 돼요. 자, 나중에 클래스의 멤버는 나중에 객체 생성 시에 만들어지고 객체 소멸 시에 사라지는 그런 형태가 멤버에 구성되겠죠.
근데 스태틱은 얘기가 좀 달라요. 나중에 파이널과도 같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자바는 전역 변수 없다.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그냥 단순하게 변수를 좀 지역적으로 구분해 보려고 여러분들한테 샘플로 하나 코드를 넣어놨는데, 자,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의 함수는 이 함수의 지역 부분이죠. 이 안에 있는 함수 안쪽에 있는 변수들은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즉 여기다가 int i라고 만들어도 얘도 지역 변수가 되겠죠. 메인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 변수. 자, 그리고 포문 안에요. 보니까 포문 안에 int i는 0 이렇게 해놨죠. 그럼 이 i는 어디까지만 존재하냐? 네, 요 블럭 안쪽에서만, 포문 안쪽에서만 보이는 지역 변수가 됩니다. 그렇죠? 지역 변수 i는 포문에 종속되어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포문 안에 이 부분을 또 집어넣을 수 있을 텐데, 자, 어떠한 i를 2로 나눠서 나머지는 가 0과 같으면 뭐 이렇게 짝수다 홀수다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게 예제인데, 이 안에 보니까 이 부분 안에 int j는 1 이렇게 해놨네요. 그러면서 이 블럭, 요 블럭 안에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 j는 이 부분 안에서만 보여요. 요 블럭 안에서만 보인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else문에서도 다시 j를 만들어 썼는데요. 이 j와 요 j는 다른 j예요. 이름을 같이 썼을 뿐 서로 다른 지역에 속해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영역이 다르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지역에 else문에 종속되는 지역 변수가 됩니다. 다 이해되시죠? 이미 다른 언어에서도 많이 썼는데 제일 많이 혼돈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파이썬 언어가 블럭을 안 쓰고 들여쓰기, 콜론과 들여쓰기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블럭의 개념이 많이 혼돈이 오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언어를 자바를 시작하면서도 파이썬을 잠시 내려놔라 라는 말씀을 거듭 몇 번 드렸는데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파이썬은 개념을 이해하는데 초보자들이 배우면 좋은 것이요. 예, 물론 러닝이라든지 기타 다른 스크립팅에 관련된 것을 할 때는 파이썬이 훌륭한 언어죠. 예, 아주 좋은, 뭐 라즈베리 파이를 코딩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언어이긴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자바 시간에는 자바 문법을 잘 기억을 하시기 위해서, 또는 다른 C++ 언어, 자료구조에 사용하고 있는 C 언어 이런 것들을 학습하기에는 블럭 개념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외부에서는, 즉 다시 보여드리면 이 J는 이쪽 폼은 요 안쪽에서는 보이지가 않죠. 왜? 요건 요 안에 있으니까, 얘도 이 안에 있으니까. 자, 이 i는 이 포문 바깥쪽에서는, 포문 밖에서는 참조할 수 없는 그런 변수입니다. 이 블럭이 반복이 끝나서 포문을 벗어나면 이 i는 메모리에서 사라지는, 즉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변수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설명드릴 스태틱의 개념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향후에 파이널이라는 종단 변수를 이해하시는데도 반드시 지역 변수냐 멤버 변수냐를 꼭 숙지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바 언어 뭐 이렇게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하면서 같이 해보지는 못했지만 각각의 규정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정리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2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3교시에서 지금 2교시에서 설명드렸던 변수의 영역에 따른 사용법이 굉장히 결합되어 있는 스태틱이라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